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주제, 하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할 노후 준비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분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만난 60대 김 씨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30년간 성실히 일하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한 달에 80만 원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김 씨 부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가까이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월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나요? 집세,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듣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10가지 착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사례를 여러 개 들려드릴게요. 72세 이모님은 아들이 월급 300만 원 받는다며 자랑했는데 막상 도움을 요청하니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로 빠듯해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68세 박 씨는 딸이 간병비 월 200만 원을 3개월 대줬는데 딸 가정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서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했어요. 더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75세 최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처음에는 병원비를 대줬지만 6개월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결국 할머니는 의료급여를 받으며 혼자 병원을 다니고 계십니다. 현실을 체크해 보세요. 당신이 70세일 때 자녀는 40대 후반에서 50대입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자녀 교육비에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주택대출 상환에 월 150만 원, 본인들의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부모님 병원비까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추가로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도 1억 2천만 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면 월 300만 원씩 5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자녀에게 이런 부담을 줄 수 있나요? 두 번째 착각,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에요. 병원비 현실을 자세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 양쪽 하면 1000만 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양쪽 합쳐서 200만 원, 하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뇌졸중 치료는 급성기 치료만 해도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치료비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한 명을 24시간 고용하면 월 240만 원에서 280만 원이 들어요. 요양원 비용은 지역과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월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해요. 좋은 시설일수록 더 비싸죠. 제가 아는 할머니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3개월 입원하는데 든 돈이 800만 원이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를 합치니까 이 정도였죠. 평생 모은 적금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그 후 재활치료에도 월 50만 원씩 1년간 들어갔어요.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할아버지는 당뇨병이 있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족부괴사가 와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어요. 수술비와 치료비로 500만 원, 그 후 당뇨 관리와 상처 치료로 매달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총 12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세 번째 착각, 아직 투자로 늘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제 피해 사례들을 여러 개 들려드릴게요. 65세 정 씨는 퇴직금 8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더 투자했다가 결국 2천만 원만 남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62세 최 씨는 아직 젊다며 고수익 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3년간 40% 손실을 봤습니다. 5천만 원이 3천만 원이 되었어요. 더 심각한 사례도 있어요. 70세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 한 채 값인 3억 원을 잃었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 법적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야 했죠. 67세 박 씨는 주식 투자로 용돈을 벌어보겠다며 개인 종목에 투자했다가 상장 폐지 종목을 잡아서 2천만 원을 날렸어요. 온라인 카페에서 추천받은 종목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작된 정보였더라고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투자 실패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재기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다시 돈을 벌 기회도 없어요.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네 번째 착각, 자녀 도움은 부모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위험한 착각이에요. 끝없는 지원의 늪을 한번 보세요. 대학 등록금 4년간 2천만 원, 대학원까지 가면 3천만 원 이상이에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신혼집 전세금 보증 3억 원, 손자 육아비 지원으로 월 50만 원씩 5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녀가 이혼하면 위자료와 양육비 지원, 사업 실패하면 재기자금, 실업하면 생활비 지원까지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만난 한 아버지는 70세인데도 아직 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계셨어요. 본인 노후 자금은 바닥인데 말이에요. 73세 이모 씨는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다며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평생 살던 집을 잃고 월세 50만 원을 내며 살고 계시는데 아들은 그 후로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착각,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은 정말 급작스럽게 변해요. 당뇨 합병증은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에 투석을 받게 되고 치매는 65세 이후 10명 중 1명이 걸립니다. 고혈압과 심장병은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요.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하던 분이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받고 한 달 만에 합병증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68세 정모 씨는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셨는데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여섯 번째 착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예요. 40년 가입해도 월 100만 원을 넘기 어려워요. 건강보험도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 않아요. 상급병실료, 간병비, 특수치료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실제로 암 치료를 받은 분의 경우를 보면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은 60% 정도이고 나머지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1천만 원 치료비가 나오면 40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죠. 일곱 번째 착각, 집 한 채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살기 어려워요. 집은 당장 현금화하기 어렵고 집을 팔아도 어디선가는 살아야 하니까 전세나 월세를 내야 해요. 그러면 집값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8억 원짜리 집을 팔고 5억 원짜리 전세집에 들어가면 3억 원이 남아요. 이 돈을 월 200만 원씩 쓴다면 12년 반이면 바닥이에요. 75세에 시작해서 87세면 끝나는 거죠.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8번째 착각, 노인 일자리가 많다는 생각입니다. 65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이에요. 아파트 경비, 청소, 택배 분류 정도인데 이런 일도 건강해야 할 수 있어요.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몸이 힘들어지면 그만둬야 해요. 실제로 70세 넘어서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밤낮 교대 근무에 주말도 없이 일해야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건강할 때 이야기고 한 번 아프면 바로 그만둬야 합니다. 9번째 착각, 정부 지원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연금이 월 최대 32만 원 정도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요. 집 한 채만 있어도 수급자 되기 어려워요.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봤는데 탈락한 분들이 많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소득까지 조사해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죠. 10번째 착각, 나는 예외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은 효자라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건강해서 큰 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나는 투자 실패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49.6%가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OECD 국가 중 1위예요.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50%에 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진짜 노후 준비 전략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독립적 생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혼자서 요리 10가지 이상 할 수 있나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계란말이, 볶음밥, 라면, 국수, 샐러드, 찜, 구이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외식비를 줄이고 영양도 챙길 수 있거든요. 온라인 뱅킹과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은행 가는 것도 불편하고 수수료도 많이 나와요. 집에서 송금하고 계좌 조회하고 공과금 납부할 수 있어야 해요. 배달 앱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택시 앱이나 지하철 앱도 쓸 줄 알아야 해요. 응급 상황에 연락할 사람이 최소 5명 이상은 있어야 해요. 자녀,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 이웃, 종교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연락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립될 수 있어요. 기본 의료진도 확보해야 해요. 가정의학과 의사, 치과의사, 안과의사, 정형외과 의사 등 기본적인 의료진과 관계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플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할머니는 65세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리 클래스에 다니고 동네 병원과 친해지고 아파트 입주민들과도 안부를 묻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혼자 살면서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도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영상통화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잘 버텼어요. 두 번째 전략, 생존 자금과 여유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생존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입니다. 생존 자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 생활비로 월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집세나 관리비 50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와 공과금 20만 원, 교통비와 기타 생활비 40만 원 정도요. 이것을 10년치로 계산하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의료비 예비금은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큰 수술 한 번에 1천만 원, 간병비 6개월에 1,500만 원, 기타 치료비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응급자금으로 1,000만 원 더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총 생존 자금이 2억 9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이 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에요.
정기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여유 자금은 여행, 취미, 손자 용돈, 자녀 경조사비 등에 쓰는 돈입니다. 생존 자금을 확보한 후에 생긴 돈으로만 사용해야 해요. 이 돈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되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곳에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 건강관리의 경제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방과 치료의 비용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방 투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년 종합검진 50만 원씩 15년이면 750만 원이에요. 헬스장 회비월 7만 원씩 15년이면 1260만 원. 건강보조식품월 10만 원씩 1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치과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연 20만 원씩 15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총 예방 투자가 4110만 원 정도예요. 반면 치료 비용을 보겠습니다. 당뇨병 치료비는 합병증까지 생각하면 평생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들어요. 고혈압과 심장병 치료비는 평생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관절염 치료비는 평생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어요. 치매에 걸리면 요양비까지 포함해서 평생 2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2세 김할아버지는 60세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15년간 건강관리에 총 4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큰 병원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같은 나이의 이웃 할아버지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3년간 병원비만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지 명확하죠? 건강관리는 투자가 아니라 필수예요. 네 번째 전략, 노년의 진짜적 5가지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적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다양한 관계망을 구축해야 해요. 동호회 활동을 최소 2개 이상 하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요리 모임, 사진 모임 등 자신의 취미에 맞는 모임에 참여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해요. 봉사활동도 좋아요. 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 종교시설 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같은 아파트 사람들, 상가 사장님들, 동네 병원 직원들과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관계를 만드세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일상적인 관계가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적은 무료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해야 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고급 기능, 온라인 쇼핑, 유튜브 시청 등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익히세요. 평생 교육도 중요해요. 대학교 평생교육원, 구청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하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역사, 문학, 예술, 외국어 등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도 생겨요. 손자에게 전해줄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과 조부모님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개인사를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손자들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적은 불안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확실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요. 매월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연간 의료비 예산도 미리 설정해놓고 5년 단위로 생활 계획을 세우세요. 응급 상황 매뉴얼도 만들어 놓으세요. 갑자기 아플 때 어느 병원에 갈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놓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적은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야 해요.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링,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정치적 참여 등을 통해
여전히 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다섯 번째 적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생존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추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요. 하지만 위험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입니다. 연령대별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전이라면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 자녀 지원 중단을 선언하세요. 앞으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호하되 따뜻하게 전달하세요. 둘째, 건강 투자를 시작하세요. 주 3회 이상 운동하고 금연과 금주 또는 절주를 하며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셋째, 생존 자금을 확보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저축하되 절대 투자하지 않는 안전 자산으로 보관하세요. 60세 이후라면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 현실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월 필수 지출을 계산하며 건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세요. 둘째, 긴급 대응을 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즉시 중단하고 위험한 투자를 정리하며 건강 관리를 강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솔직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로망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냉정하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자녀는 당신의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은 가장 확실한 노후 자산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확실한 것이 큰 돈보다 낫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